26명의 국가대표 명단 납득이 되십니까? 또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국 많은 선수들을 홍명보 감독이 뽑게 됐고 그 안에는 을리축구라는 미명하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이 바로 울산의 김판곤 감독이었고 5명밖에 뽑히지 않았는데라고 말을 했던 거. 여기에 약간 곡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김공 감독에 대해서 야, 뭐 홍명보 편이냐, 축구협회의 나이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정말 중립적으로 봤을 때 김공 감독의 마음은 오히려 5명보다 더 많이 뽑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김공 감독이 울산 대표팀을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나가게 된다면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더욱더 환영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즌 중이라면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단 몇 년간 자신이 메가폰을 잡고 있는 이상 감독으로서 자신 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간다는 것 자체가 감독 입장에서는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5명밖에 안 뽑혔어. 더 많이 갔어야 하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김판곤 감독이 비판받는 이유는 홍명보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당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팀 감독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면 김판곤 감독의 저 발언이 비판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바라봐야 한다. 자, 이 와중에 26명의 명단 중 가장 빛나는 이름들이 손흥민, 이강인, 자이 두 선수. 연속골을 넣고 홍명보호에 합류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팀의 소집을 앞두고서 득점포 조준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명보호 첫 소집, 마지막 소속팀 경기에서 득점포를 노린다. 첫 소집 훈련이 바로 2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각각 경기가 남아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의 지금 득점이 터지는 경기, 많은 분들에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역시 3경기 연속골에 도전을 하면서 두 선수가 신나게 연속 득점을 하고서 국가대표로 결국 합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사실 뭐 좀 부상을 입었지 않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해외 선수들이 전부 다 홍명보호에 돌아올 것으로 바라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결국 회에 출석한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24일 날 현안질이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몽규 협회장의 모습을 보면 고개가 참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정몽규 협회장이 이때까지 문제가 있어서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고 해명을 했던 것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정몽규 회장이 사선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축구협회장을 한 만큼 그 사이에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사선까지 할 것이 아니라 협회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다시피 대통령도 재선 재임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회장들은 이상하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2선,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정몽규 협회장은 4선에 도전을 하고 있으니 그 사이에 생긴 문제점들이 꼭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의 각별했던 인연은 4년 전 협회 회장직을 제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더 논란이 커진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다시피 감독직 선임 과정 등의 논란이 많았을 때 이거 정몽규 협회장이 홍명보 감독에게 협회 회장직 맡아라라고 이야기했던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정몽규 회장의 자서전에서 사실로 밝혀지게 됐었죠. 물론 홍명보 감독이 그 당시 때 자신은 그 자리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했지만 이게 사실 뭐 고려대 카르텔터 해가지고 뭐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 영상들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내부적인 의리 축구, 학연, 지연, 혈연, 이것이 특히나 체육계에 만연하다. 안 그래도 정치계에 이런 문제점이 많다라는 비판이 많은 와중에 체육계가 정치계럼 흘러가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지금 체육회를 다 해먹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은 누리꾼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실상은 어땠습니까? 결국 홍명보 감독은 팬 여러분께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당시 때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홍명보 감독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취임 기자회견에서 축하를 받아도 모자를 파내 90도로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협회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프로축구리그 팬들의 마음을 저버린 것에 대해 한없는 미안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의 고개 숙임으로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협회장은 그 이후에도 별다른 발언 없이 그냥 대충대충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 와중에 결국 홍명보 감독의 첫 번째 예선전 경기 일정까지 확정이 되어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보고 있자면 정몽규 회장이 도대체 한 게 무엇인가? 이미 당시 때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었죠. 이쯤 되면 공식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판이다. 이거 정몽규 회장, 이렇게 지금 계속하여 회장직에 있는 것 자체가 축구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2024년 2월 달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교체가 확정이 되면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머리 숙여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조석기 새 감독을 논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황당한 게 모양새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한 것이 클린스만 감독 교체가 확정이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과 국민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 협회장이 새롭게 뽑은 감독이 하필이면 홍명보 감독이 되었고 새롭게 뽑힌 감독도 협회장처럼 머리를 숙여서 사과만 하고 있는 모습. 실상 무언가가 해결되거나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 감독이나 협회장이 똑같이 머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무능함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22년도에 정몽규 회장은 당시 현대 산업개발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회장이었다. 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고로 인해서 당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지만 이제 와서 뭔 소용이냐? 나가라이 가족들의 항의가 당시 현장에서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정몽규 회장은 현대 산업개발회장직 때도 그렇고 축구협회장 때도 그렇고 노상 사과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이건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 고개 숙여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당시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쏟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게 발표가 됐었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감독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 소환된다 해. 여기에 보니까 박주호 선수도 함께 소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초 발표가 됐던 건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총괄 이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과 홍명보 감독, 정몽규 회장, 이임생 이사.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글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분위기가 좀 전달되지 않을까요? 축구협회에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던 박주호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 전 선수죠. 그런데 사실 축구협회에선 고소를 하겠네, 뭐래 했는데 결국에는 조용히 덮어져. 그런데 결국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지금 대한축구협회도 사실상 배드민턴 협회 못지않게 굉장히 풍전등화,
사면 초과의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또 문제점이 지적을 받고 있어요. 여행 금지 직전에 놓인 국가에서 경기를 한다니 우리 태극 전사들 과연 괜찮을까? 자, 예선 경기 이외에도 11월 20일 날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립지역에서 경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홈 경기를 승인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지역이 출국 권고 지역으로 못 박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내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면 너무나 좀 보안적으로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가 또 한 번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고를 날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젠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팔레스타인의 변화된 경기에 주목해야 하며 한국팀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던 팀이 아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강팀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거세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경기를 직접 관전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새로운 팀 컬러를 가지고 나왔다. 대부분 아시아 팀들은 선, 수비의 후역습 전술을 사용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아시아 강호들에게 맞섰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팔레스타인이 약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만약 팔레스타인전에서 패배를 한다면 그 후폭풍의 뒷감당은 아마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SNS 금지한 홍명보, Z세대를 이끌 리더십이 과연 존재하는가? 자, 우여곡절 끝에 첫 소집 명단을 발표했는데 대표팀 불라의 SNS 금지시켰던 당시 홍명보 기강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와 같은 기강이 있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올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에 대한 군기는 엄청났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깔끔한 수트에 구두 마무리로 넥타이를 한 축구 대표팀들이 어색한 발걸음을 옮겼는데 11년 전 지휘봉을 잡았던 홍명보 감독 불호령의 80도 달라진 소집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2013년 당시 티셔츠를 입고 오고 모자 쓰고 들어오고 어떤 선수는 찢어진 청바지 입고 들어오고 그런 모습이 자신의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시 뭐 알다시피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YTN 그래도 이 장면을 딱 보여줬네요. 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요렇게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수트 차림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이 장면, 이게 팀이냐? 이게 팀이냐? 전부 다 넘어지면 이게 팀이야 라고 소리치던 홍명보 감독의 이 장면, 이게 얼마나 유명했으며 지금 YT에서도 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서 하고 많은 홍명보 감독의 정말 좋은 기록들, 좋은 모습들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홍명보 감독이 군기를 잡는 모습들을 모아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후 있는 카리마가 리그 2연패라는 성적으로 한번 증명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문화도 있어야 하고 정신도 있어야 하고 정체성도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정말로 강한 팀이 된다라고 했는데 손에 꼽을 정도의 유럽 선수가 어느새 다수가 되었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제 세대에게 홍명보 감독에게는 과연 어떤 지도력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손흥민, 이강인이 뛰는 경기인데 좌석은 여전히 널널하다. 불과 있는 축구 팬들 탓이냐? 내용을 보면요.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의 경기는 늘 관중이 꽉꽉 들어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보시면 예약이 시작되면 하루나 이틀 만에 매진이 됐는데 문제는 이번 팔레스타인전 9월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홍명보호의 첫 데뷔 경기죠. 예약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3,000석이 넘게 남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러한 말이 눈에 보입니다. 축구협회가 일부 좌석의 표값을 기습적으로 2만 원 인상하게 된 것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도 이렇게 표가 팔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홍명보 의리 축구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울산팀의 메가폰을 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이 여기에 반박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울산 출신의 팀이 무려 10명 가까이 되는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명단에 치를 떨었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정작 현직 울산팀을 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5명밖에 안 뽑혔는데 무슨 말인지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대표팀 명단에는 울산 소속의 선수 5명, 주민규, 김영권, 조현우, 정우영,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5명 선수, 서령우 선수까지 울산에 거쳐 외국팀에 뛰는 선수들까지 해서 울산 출신으로 묵히는 인원이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팀은 명이 아니라는 거죠. 글쎄요, 그 주장이 맞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김판곤 감독은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5명밖에 안 뽑힌 것 같다. 몇 명 더 가야 하는 선수가 있다. 우리 선수들이 더 뽑혔다고 한다. 나는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계속 울산에 있으면 힘드니까 대표팀으로 가서 배우고 성장하고 새롭게 기분 전환도 하여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판곤 감독이 저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직 울산팀 선수가 5명이 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사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죠.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었던 선수 5명을 추가하여 10명 정도가 국가대표팀의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의리축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비판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는 경기임에도 이번 경기에 매진이 되지 않는 현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 이강인 이런 쟁쟁한 선수들이 이미 명단에 뽑혔습니다.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기 이전에 자, 이번 축구협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선수들을 위해서 초대형 전세기를 동원할 것이다. 그런데 예리한 몇 분이 저 전세기 협회 임원들이 써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왜냐면 오는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3차전을 하는데 10월 16일 한국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를 것이가 요르단에서 한국으로 대표팀이 넘어올 때 전세기 지원을 축구 협회가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면에는 어땠을까요? 정말 맞을까요? 전세기로는 초대형 기종으로 전보 비행기라고 불리는 A380 기종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는데 총 495명이 탑승 가능한 해당 비행기가 요르단으로 향할 때는 축구협회 임직원,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등이 좌석을 채울 예정이고 요르단에서 이들이 대표팀을 위한 응원전에 나선 뒤 선수들과 함께 귀국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 축구협회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선수들만을 위한 전용기가 아니잖아요. 관계사, 후원사, 언론, 팬, 축구협회 임직원들 뻔히 전세기를 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전세기까지 탔던 국가대표팀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축구에 관심 많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기까지 후원한다고 하니
많은 곳에서 홍명보 감독에게 이렇게까지 협회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또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또 비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축구협회의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실 공개하라는 의원실의 요구에도 한 장짜리 손익계산서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대표는 정관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냐라는 의원실의 추가 요구에도 경영 중요 정보의 개인정보, 감사 결과, 각종 계약 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양궁협회는 4장이나 달라는 예산 내역서를 보내줬는데 축구협회는 얼마나 대단한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장짜리 끝이 나왔을까요? 이거 보고도 많은 분들이 축구협회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배드민턴 협회에 비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김민재 두 선수는 왜 지금 빠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느냐? 김민재 선수가 매치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바이언 미에서 수비수로 활약하던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부상 때문에 굉장히 경기를 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매치 2연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김민재 없는 수비수는 상상이 안 된다.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민재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김민재가 출전 못하면 홍명보가 대신 뛰자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김민재 선수만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또 쏟아졌습니다. 손가락 부상, 테이핑을 했다.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몸 상태이다. 파리 생제르맹이 SNS 동료 선수들과 훈련 중인 이강인의 모습이 올라왔다. 환하게 웃고 있지만 왼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쥐고 있다. 오른손 4번째, 5번째 손가락에는 테이핑이 둘러져 있어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팬들은 탈골 우려하고 있다. 팬들은 손을 왜 다쳤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있었던 인스타 SNS 링크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글쎄요. 뭐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여서 그렇게 삭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한 모습이 언론사에 포착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만약 9월 5일에 있을 팔레스타인전에서 빠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한 타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번 경기는 안 그래도 지금 매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각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와중에 정몽규, 홍명보, 이임생 국회 증인 소환 예정이 거의 확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출석하여 뭐합니까? 현안 질의 바로 정몽규 협회장,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각종 비리 폭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캐물을 예정이다 겁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축구협회 측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면서도 증인으로서 이 세 사람을 호출했다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거짓 증언을 했다거나 나가서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질 경우 두 사람의 자동 사퇴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정말 이르면 아마 이번 9월 5일에 있을 경기를 제외하고 그 다음 경기가 있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